특별 시식회를 앞둔 아침, 옛날의 맛집은 일찍부터 분주했다.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의 성패가 가게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민수야,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떠니? 이덕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전 정말 괜찮아요. 민수는 연신 움직이며 준비를 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후 2시 건설사 대표와 임원들이 도착했다. 그들 중에는 뜻밖의 인물도 있었다. 아버님? 김 부장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건설사 회장인 김 회장이 천천히 들어섰다. 70대 후반의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곰탕집이구만. 김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덕재가 앞으로 나섰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자네가 이덕재 씨인가?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30년 전 이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네. 그때 이 가게의 곰탕을 자주 먹었지.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김 부장이 말했다. 그땐 내가 가난한 직장인이었지. 이 곰탕 한 그릇이 하루의 힘이었어. 김 회장의 눈빛이 멀리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주방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손을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아저씨,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덕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작하자.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전통 방식의 곰탕이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맛보았다. 그의 눈이 잠시 감겼다. 이 맛이야. 30년 전 그 맛 그대로군. 다음으로 민수가 개발한 새로운 곰탕이 나왔다. 이건 저희 가게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전통의 맛은 지키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 변화를 주어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두 번째 그릇에 국물을 맛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이건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맛을 찾아냈구만. 자네가 이 레시피를 만든 건가? 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덕재 아저씨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주변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봐, 아들. 김 회장이 갑자기 김 부장을 불렀다. 네, 아버님. 이 재개발 계획 수정해야겠네. 네? 하지만 아버님, 이미 모든 게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김 회장이 말을 이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런데 말일세. 죽기 전에 꼭 다시 맛보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이런 맛일세. 그는 천천히 이덕재와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 건물은 재개발에서 제외하겠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신가요? 이덕재가 물었다. 이 맛이 이 정신이 계속 이어져야 하네. 젊은이. 그가 민수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그걸 해낼 수 있겠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제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가 문을 닫은 후 이덕재와 민수는 옥상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수야. 이덕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아저씨? 네가 자랑스럽구나. 민수는 갑자기 이덕재의 품에 안겼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우리 가게. 우리가 계속. 그래. 이덕재가 민수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들의 가게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큰 도전과 새로운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별 시식회를 앞둔 아침, 옛날의 맛집은 일찍부터 분주했다.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의 성패가 가게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민수야,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떠니? 이덕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전 정말 괜찮아요. 민수는 연신 움직이며 준비를 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후 2시 건설사 대표와 임원들이 도착했다. 그들 중에는 뜻밖의 인물도 있었다. 아버님? 김 부장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건설사 회장인 김 회장이 천천히 들어섰다. 70대 후반의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곰탕집이구만.
김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덕재가 앞으로 나섰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자네가 이덕재 씨인가?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30년 전 이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네. 그때 이 가게의 곰탕을 자주 먹었지.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김 부장이 말했다. 그땐 내가 가난한 직장인이었지. 이 곰탕 한 그릇이 하루의 힘이었어. 김 회장의 눈빛이 멀리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주방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손을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아저씨,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덕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작하자.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전통 방식의 곰탕이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맛보았다. 그의 눈이 잠시 감겼다. 이 맛이야. 30년 전 그 맛 그대로군. 다음으로 민수가 개발한 새로운 곰탕이 나왔다. 이건 저희 가게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전통의 맛은 지키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 변화를 주어 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두 번째 그릇에 국물을 맛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이건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맛을 찾아냈구만. 자네가 이 레시피를 만든 건가? 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덕재 아저씨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주변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봐, 아들. 김 회장이 갑자기 김 부장을 불렀다. 네, 아버님. 이 재개발 계획 수정해야겠네. 네? 하지만 아버님, 이미 모든 게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김 회장이 말을 이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런데 말일세. 죽기 전에 꼭 다시 맛보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이런 맛일세. 그는 천천히 이덕재와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 건물은 재개발에서 제외하겠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신가요? 이덕재가 물었다. 이 맛이 이 정신이 계속 이어져야 하네. 젊은이. 그가 민수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그걸 해낼 수 있겠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제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가 문을 닫은 후 이덕재와 민수는 옥상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수야. 이덕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아저씨? 네가 자랑스럽구나. 민수는 갑자기 이덕재의 품에 안겼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우리 가게. 우리가 계속. 그래. 이덕재가 민수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들의 가게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큰 도전과 새로운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별 시식회를 앞둔 아침, 옛날의 맛집은 일찍부터 분주했다.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의 성패가 가게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민수야,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떠니? 이덕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전 정말 괜찮아요. 민수는 연신 움직이며 준비를 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후 2시 건설사 대표와 임원들이 도착했다. 그들 중에는 뜻밖의 인물도 있었다. 아버님? 김 부장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건설사 회장인 김 회장이 천천히 들어섰다. 70대 후반의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곰탕집이구만. 김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덕재가 앞으로 나섰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자네가 이덕재 씨인가?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30년 전 이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네. 그때 이 가게의 곰탕을 자주 먹었지.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김 부장이 말했다. 그땐 내가 가난한 직장인이었지. 이 곰탕 한 그릇이 하루의 힘이었어. 김 회장의 눈빛이 멀리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주방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손을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아저씨,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덕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작하자.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전통 방식의 곰탕이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맛보았다. 그의 눈이 잠시 감겼다. 이 맛이야. 30년 전 그 맛 그대로군. 다음으로 민수가 개발한 새로운 곰탕이 나왔다. 이건 저희 가게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전통의 맛은 지키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 변화를 주어 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두 번째 그릇에 국물을 맛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이건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맛을 찾아냈구만. 자네가 이 레시피를 만든 건가? 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덕재 아저씨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주변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봐, 아들. 김 회장이 갑자기 김 부장을 불렀다. 네, 아버님. 이 재개발 계획 수정해야겠네. 네? 하지만 아버님, 이미 모든 게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김 회장이 말을 이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런데 말일세. 죽기 전에 꼭 다시 맛보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이런 맛일세. 그는 천천히 이덕재와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 건물은 재개발에서 제외하겠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신가요? 이덕재가 물었다. 이 맛이 이 정신이 계속 이어져야 하네. 젊은이. 그가 민수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그걸 해낼 수 있겠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제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가 문을 닫은 후 이덕재와 민수는 옥상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수야, 이덕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아저씨? 네가 자랑스럽구나. 민수는 갑자기 이덕재의 품에 안겼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우리 가게. 우리가 계속. 그래. 이덕재가 민수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들의 가게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큰 도전과 새로운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1953년 겨울, 서울의 좁은 거리를 스치는 찬바람은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에 담배 연기와 축축한 공기를 실어날랐다. 작은 골목 한켠에서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옛날의 맛집. 45세의 이덕재는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명한 눈빛을 간직한 채 새로운 하루를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굳은 살박인 손은 하얀 물을 재빠르게 썰어내고 있었고 얇은 조각들이 나무 도마 위로 떨어지며 고요한 아침 공간의 규칙적인 소리를 만들어냈다.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올까? 그는 중얼거리며 낡은 나무 테이블들을 둘러보았다. 전쟁 이후로 모든 것이 더 어려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이 식당을 지켜내려 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현관종이 울리며 이덕재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낡은 옷을 입은 채 떨면서 문 앞에 서 있었다. 마른 얼굴에 큰 검은 눈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월급은 필요 없어요. 하루 한 끼만 주시면 돼요. 이덕재는 소년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 순수한 눈동자 속에서 그는 갈망과 절망을 보았다.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에 겪었던 감정들이었다. 이름이 뭐니?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민수입니다. 몇 살이고? 가족은 어디 있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12살이에요, 부모님은.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랑 살았는데 할머니도 지난주에. 이덕재는 한숨을 쉬었다. 가슴속에서 아픔이 솟구쳤다. 전쟁은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고 민수 같은 고아들을 남겼다. 그는 칼을 내려놓고 소년에게 다가갔다. 앉아라. 그는 카운터 근처의 의자를 가리켰다. 아저씨가 국부터 한 그릇 끓여줄게. 네가 먹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자. 민수는 망설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이덕재의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노인은 재빨리 식당의 특별한 메뉴인 소골곰탕을 준비했고 얇게 썬 쇠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더했다. 먹어라. 그는 따뜻한 국그릇을 소년 앞에 놓았다.
힘을 내야지.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곰탕의 향긋한 냄새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한 숟가락의 국물을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갔다. 진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참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덕재는 조용히 먹는 소년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그는 민수 같은 아이를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아마도 이것은 인생의 은혜를 갚을 기회일 것이다. 많은 해전에 양부가 굶주린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민수야. 소년이 식사를 마치자 그가 입을 열었다. 여기서 일하면서 지내도 좋다. 아저씨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요리도 가르쳐 줄게.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해. 민수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네,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 다녀야 해.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 와서 아저씨를 도와주는 거야. 공부는 포기하면 안 돼.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 끼 식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주시는 분이었다. 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약속할게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열심히 할게요. 이덕재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 됐다. 이제 따라와봐. 네가 쉴 수 있는 곳을 보여줄게. 그들이 식당 위층으로 올라갈 때 아침 햇살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와 함께 박민수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날 아침의 결정이 소년의 인생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울려 퍼질 인간애와 감사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특별 시식회를 앞둔 아침, 옛날의 맛집은 일찍부터 분주했다.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의 성패가 가게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민수야,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떠니? 이덕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전 정말 괜찮아요. 민수는 연신 움직이며 준비를 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후 2시 건설사 대표와 임원들이 도착했다. 그들 중에는 뜻밖의 인물도 있었다. 아버님? 김 부장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건설사 회장인 김 회장이 천천히 들어섰다. 70대 후반의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곰탕집이구만. 김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덕재가 앞으로 나섰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자네가 이덕재 씨인가?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30년 전 이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네. 그때 이 가게의 곰탕을 자주 먹었지.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김 부장이 말했다. 그땐 내가 가난한 직장인이었지. 이 곰탕 한 그릇이 하루의 힘이었어. 김 회장의 눈빛이 멀리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주방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손을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아저씨,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덕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작하자.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전통 방식의 곰탕이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맛보았다. 그의 눈이 잠시 감겼다. 이 맛이야. 30년 전 그 맛 그대로군. 다음으로 민수가 개발한 새로운 곰탕이 나왔다. 이건 저희 가게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전통의 맛은 지키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 변화를 주어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두 번째 그릇에 국물을 맛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맛을 찾아냈구만. 자네가 이 레시피를 만든 건가? 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덕재 아저씨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주변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봐, 아들. 김 회장이 갑자기 김 부장을 불렀다. 네, 아버님. 이 재개발 계획 수정해야겠네. 네? 하지만 아버님, 이미 모든 게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김 회장이 말을 이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런데 말일세. 죽기 전에 꼭 다시 맛보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이런 맛일세. 그는 천천히 이덕재와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 건물은 재개발에서 제외하겠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신가요? 이덕재가 물었다. 이 맛이 이 정신이 계속 이어져야 하네. 젊은이, 그가 민수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그걸 해낼 수 있겠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제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가 문을 닫은 후 이덕재와 민수는 옥상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수야, 이덕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아저씨? 네가 자랑스럽구나. 민수는 갑자기 이덕재의 품에 안겼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우리 가게, 우리가 계속. 그래. 이덕재가 민수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들의 가게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큰 도전과 새로운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1956년 봄, 옛날의 맛집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건물 외관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내부도 현대적인 시설로 보강되었다. 하지만 그 본질만큼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었다. 민수야, 이 테이블 배치는 어떠니? 이덕재가 새로 들여온 테이블을 살펴보며 물었다. 이제 15살이 된 민수는 한층 더 성숙해 보였다. 좋은 것 같아요, 아저씨.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말해보렴. 저쪽 구석에 있는 낡은 테이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건 그대로 두는 게 어떨까요? 30년 동안 많은 손님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요. 이덕재의 눈이 깊어졌다. 내 말이 맞구나. 때론 젊은이가 더 현명할 때가 있어. 그때 주방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이고, 민수가 급히 달려갔다. 새로 설치한 가스레인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조심해! 이덕재가 재빨리 민수를 끌어당겼다. 순간 그의 손이 뜨거운 냄비에 닿았다. 아저씨! 민수가 놀라 소리쳤다. 괜찮아, 괜찮아. 이덕재가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수는 서둘러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이덕재의 손을 살피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은 늘 있는 거야. 이덕재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더 심한 실수도 많이 했단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그의 손길에는 이제 예전과는 다른 숙련됨이 묻어났다. 아저씨, 민수가 붕대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해요. 제가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를요. 벌써 3년이 지났구나. 네, 그때 아저씨가 저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덕재는 다친 손으로도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네가 온 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지. 아저씨.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 이제 그만 울고. 이덕재가 웃었다.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니? 그들은 함께 주방을 정리하고 새로운 설비 사용법을 익혔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녁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머, 가게가 참 달라졌네요. 오랜 단골인 박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맛은 그대로시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곰탕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미소를 지으셨다. 더 좋아졌어. 옛날 맛은 그대로면서도 뭔가 더 깊어진 것 같구나. 그날 밤 이덕재는 민수를 옥상으로 불렀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민수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아저씨. 다음 달부터 네가 정식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잖니.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난 널 위해 결정했어. 앞으로는 주말에만 가게 일을 도와주렴. 평일에는 공부에 집중해야 해. 하지만 아저씨, 네, 미래가 더 중요해. 이덕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가게는 언젠가 내 것이 될 테지만 그 전에 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해.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저씨, 제가 정말 이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이덕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넌 이미 내 아들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다. 그는 이덕재를 꼭 끌어안았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항상 그래왔어요. 이덕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곧 그들의 삶을 뒤흔들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1957년 겨울, 서울은 유난히 추운 날씨로 몸을 떨고 있었다. 옛날의 맛집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민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게에 나와 이덕재를 도왔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이었다. 아저씨,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무슨 특별한 거니? 잠시만요. 민수는 주방으로 달려갔다가 작은 그릇을 들고 나왔다. 제가 학교 화학 시간에 배운 걸 응용해서 만든 새로운 양념이에요. 이덕재는 미소를 지으며 양념을 맛보았다. 오호, 이거 정말 독특한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음식도 결국은 화학 반응의 결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때 갑자기 이덕재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저씨! 민수가 놀라 소리쳤다. 괜찮아. 이덕재가 힘겹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민수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셔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병실 의자에 앉아 이덕재의 손을 잡고 있었다. 평소에는 그토록 강해 보이던 아저씨가 지금은 하얀 병원 침대에서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민수야. 이덕재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네, 아저씨. 제가 여기 있어요. 가게는? 가게는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덕재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넌 아직 학생이잖니.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민수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영업을 준비했다.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일하고 틈틈이 병원에도 다녔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전 이덕재 아저씨의 아들이니까요. 그의 말에 김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넌 정말 이덕재 씨의 아들이구나. 한 달이 지났다. 이덕재의 건강은 조금씩 호전되었지만 의사는 여전히 일상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어느 날 민수가 병실을 찾아와 노트를 보여주었다. 제가 매일 가게 매출이랑 지출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이덕재는 노트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네가 이렇게까지. 아저씨가 저를 받아주셨을 때처럼요. 민수가 미소 지었다. 이제는 제가 아저씨를 지킬 차례잖아요. 그 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이덕재는 마침내 퇴원했다. 가게로 돌아온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가게는 이전보다 더 활기찼다. 민수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메뉴를 조금씩 발전시켰고 젊은 손님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통의 맛은 그대로였다. 민수야. 어느 저녁 이덕재가 민수를 불렀다. 네, 아저씨. 나 너한테 줄 게 있다. 그는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입양 서류야. 이덕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정말로 내 아들이 되어주겠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저씨, 전 이미 아저씨의 아들이에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곰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10년 후, 옛날의 맛집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하나가 되었다. 민수는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전통 음식의 현대화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아버지, 어느 날 민수가 이덕재를 불렀다. 이제 그는 당당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응? 우리 가게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절대로 이 맛, 이 정신만큼은 잃지 않을 거예요. 이덕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는다, 아들아. 오늘도 옛날의 맛집에서는 따뜻한 곰탕 냄새가 피어오른다. 그곳에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 부자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